들어갑니다. 1문단. 피터 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왜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혹은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는데 왜 우리는 동물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등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는 물음들과는 다른 유형의 것이라고 말한다. 피터 싱어가 얘기하기를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물음이 뒤이어 나오는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는 물음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동그라미 기억에 적혀있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 아니다 하는 거 일단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 후자의 물음들은 여기 있는 이 물음을 가리키는 거죠. 후자의 물음들은 윤리 내부에서의 물음이지만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얘기했던 X친 내용은 윤리 내부에서의 물음이라서 결국 기억에 해당하는 질문은 이런 물음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피터 싱어에 의하면 기억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윤리 내부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윤리 그 자체에 대해서 윤리라는 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묻는 게 기억에 해당하는 질문이네요.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 어떤 철학자들은 거부감을 표명하기도 한다. 그렇겠죠? 당연히 윤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한 거니까 철학자들이 거부감을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단 이하에 나올 내용은 어떤 철학자들이니까 어떤 특정한 철학자들이 피터 싱어의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이 이어지겠구나 하는 걸 잡을 수 있겠네요. 이 문단 철학자들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겠네? 이유는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다.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 중에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일단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때 말하는 정의 중에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 을 윤리적 원칙으로 보는 그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이때 말하는 정의가 저스티스 정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개념 정의인 거야. 윤리적 원칙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지 라고 얘기하는 그 정의에 따르면 행위의 이유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에 따른 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어떤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으면 그거를 지키는 것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예를 들어 빈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기부행위가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윤리에 대한 정의에 따라 실제로 자신의 부를 기부할 결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니까. 윤리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는 경우 일단 윤리적 결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천적인 문제는 발생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의미가 없다. 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경우 그거에 따른 실천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얘기였던 거고요. 그러나 이후에는 반대되는 내용 나오겠죠? 그러나 이 경우 윤리적 원칙은 칸트의 용어에 따를 때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아니라 개인적 경륜에 머물고 만다. 따라서 피터 싱어는 이러한 거부의 입장에 대해 윤리를 윤리 아닌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특징인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더라. 위에 나왔던 입장에 의하면요. 이것은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없고요. 그저 개인적 경륜에 불과하다라고 적혀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윤리라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그만큼 사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터 싱어가요. 철학자들이 제기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네요. 보편적인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 없잖아. 이런 단점이 있잖아. 라고 반박을 했다 하더라. 그래서 이 문단의 내용은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첫 번째 철학자들의 비판에 관해서 피터 싱어가 반박을 한 첫 번째 반박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3문단. 한편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거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면 이 문단은 새로운 입장이 나온 건데요.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지? 라는 걸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죠.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일반적으로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합리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합리성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미 합리적이기 때문에 왜 대체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걸까라는 물음을 묻게 된다는 얘기네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같은 유형의 물음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읽고 있는 이 3문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물음은 윤리적이어야 할 윤리적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 된다. 이는 윤리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왜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잉여적 물음이다. 결국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걸 가지고 묻는 거라서 필요 없는 물음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피터싱어의 반박이 이어지겠네요. 그러나 피터싱어는 이 물음을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고 있는 물음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위의 철학자들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 이 물음은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고 넘어갔더니 다음 문장에서 얘기하기를 해야 한다가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를 의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말하는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한다라는 건 해야 한다를 단순히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만으로 한정해서 해석한다는 얘기였던 거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은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한 방식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이고 실천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관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으로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위에서 얘기했던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고 있는 물음이 아니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것뿐이고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윤리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를 요청하는 게 아니다랑 같은 말인 거고요. 특정한 관점이 전제된 게 아니고 모든 관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묻는 것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건 이런 종류의 물음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3문단 내용 마찬가지 또 다른 철학자들이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잉여적인 물음이어서 내가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성립할 필요가 없다. 거부해야 한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는데 피터싱어에 대해서 그 반론에 대해서 피터싱어가 재반박을 하는 거였죠. 피터싱어에 의하면 아니야. 그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행위의 이유를 묻는 것뿐이고 특정한 윤리적 관점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점에서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해서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고 있더라. 피터싱어의 두 번째 반박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4문단 피터싱어는 윤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서 불편부당한 관망자와 같은 보편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본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윤리라는 건 불편부당한 관망자 같은 보편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 따라서 피터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보편적인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근거로만 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누구라도 아마 적절하게 물을 수 있는 물음이라고 한다. 결국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만 근거로 행동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질문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였고요. 즉 이라고 해서 앞에서 나왔던 말과 같은 말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예요. 즉 이 물음은 행위의 개인적인 근거를 넘어서서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내용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보편적인 판단에만 근거해서 행동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네요. 4문단의 내용은 피터싱어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주는 내용이었고요. 단순히 개인적인 근거를 넘어서 보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니까 쉽게 바꾸면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말은 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이었어요.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불과했고요. 여기까지 지문 내용 정리했고요. 문제 풀러 갑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선지 상황을 가정하여 특정 물음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특정 물음이 무의미하다라는 입장이 이 문단에 있었고요. 이 문단에서 윤리적 원칙을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의하면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까 그 원칙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그런 질문이 무의미하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
2번 선지, 특정 물음에 대한 통념을 소개하면서 해당 견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지금 나온 물음은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였고요. 그거에 대한 통념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온 건 피터 싱어의 견해와 다른 철학자들의 견해니까 일단 통념을 소개했다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표현이라 하긴 어렵고요. 근데 심지어 그 뒤에 해당 견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했는데 특정한 견해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2번 선지가 틀린 말. 3번 선지, 특정 물음과 다른 물음들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특정 물음이 지닌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1문단에서 피터 싱어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지금 화제가 되는 기억 질문과 나머지 질문들 두 개를 예시로 들어서 그 둘의 차이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번 선지도 맞는 말. 4번 선지, 윤리와 관련된 특정한 철학자의 용어를 인용하면서 특정 물음에 대한 거부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이 문단에서 칸트가 얘기한 용어를 인용하면서 칸트의 용어에 따를 때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아니라 개인적 경륜에 머무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이 문단에 제시되었던 다른 철학자의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번 선지도 맞는 말. 5번 선지, 유사한 논리적 구조를 지닌 다른 물음과 비교하면서 특정 물음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3문단에서 제시되었던 내용. 이 글의 화제였던 그 질문, 그 물음이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과 같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물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우리 글의 화제가 되는 물음이었고요.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원리를 평가하는 규범윤리학과 달리 메타윤리학은 이라고 했으니까 보기의 화제는 규범윤리학이 아니라 메타윤리학이네요. 앞에 말하는 규범윤리학이라는 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의 원리를 평가하는 게 규범윤리학이라는 거였고요. 근데 보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화제인 메타윤리학은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물음을 던져봄으로써 윤리적 속성이나 진술, 개념, 의미, 판단의 본질 등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윤리학의 한 분야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보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속성, 진술, 개념, 의미, 판단, 본질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걸 잡아주셔야 돼요. 그대로 내려오시면 선지들을 쭉 읽었을 때 눈에 뜨이는 단어, 윤리학에서 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 4번 선지가 메타윤리학에 관련된 선지다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나머지 선지들 같은 경우 보시면 1번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의 고기를 구매해야 하는가?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2번 선지 마찬가지 합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가? 사치품을 사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가? 행동 원리를 평가하는 거. 5번 선지도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특정한 실천과 특정한 행동의 원리를 평가하고 있는 게 나머지 선지들이거든요.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보기는 윗글을 읽는 과정에서 학생이 글의 흐름을 정리해 본 것이다.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본문 읽으면서 파악했던 내용이에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런 물음을 거부하는 입장이 두 가지가 나왔었고요. 이에 대한 피터 싱어의 반박이 두 가지가 나왔었죠. 첫 번째 주장은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윤리적 원칙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 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걸 가지고 물어보는 잉여적 물음이니까 그런 물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대로 선치 내려가시면 1번 선지, 개인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윤리적 원칙이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물음은 무의미하더라. 맞는 말이었죠?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여서 하는 것뿐이니까요. 2번 선지, 윤리적 법칙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필요조차 없더라. 방금 나왔던 1번 선지랑 지금 읽고 있는 2번 선지랑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하는 거 잡으실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걸 설명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피터 싱어가 얘기했던 재반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의견이 중시한 건 그 개인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선지. 가의 입장에 대한 피터 싱어의 반박이고요. 윤리의 특징인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 했으니까 3번 선지 맞는 말.
4번 선지, 물음에 이미 전제된 내용을 묻는 이혀적인 물음이다 라고 두 번째 견해에서 비판을 했고요. 5번 선지,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지 않은 물음이야. 행위의 이유를 묻는 것 뿐이야 라고 피터 싱어가 그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했기 때문에 얘도 맞는 말. 넘어갑시다. 4번,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 보기, A는 수많은 동식물의 죽음과 멸종을 가져오는 댐을 건설해야 하는가 라는 논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A는 생명에 대한 외경을 근거로 댐 건설에 반대한다. A에게 생명에 대한 외경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이다. A 개인에게 있어서요, 이 원칙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원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첫 번째 주장에서 나왔던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다 라는 정의를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한편 B는 이 논제에 대한 판단에 앞서 자신과 A에게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 했으니까 B는 피터 싱어에 가까운 거고요. A는 다른 그 철학자들에 가까운 거고요. 동그라미 1번. A는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함으로써 댐 건설과 관련한 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1번 선지에 나오는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란 건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윤리적 원칙이란 게 개인에게 있어서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블라블라라고 얘기하는 A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함으로써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에 답을 할 리가 없어. 이거는 불필요한 무의미한 질문이었거든. 그래서 1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돼요.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아예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물을 필요조차도 없다고 얘기할 것이다. 2번 선지, 피터 싱어는 B의 물음을 왜 보편적인 판단들에만 근거하여 행해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으로 여길 것이다. 맞는 말 4문단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었죠. 3번 선지, 만약 A가 개인적 경륜로서의 생명에 대한 외경을 주장한다면 A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요청하기 어려워진다. 마찬가지 이 문단에서 근거 찾을 수 있었고요. 칸트의 용어를 인용을 해서 개인적 경륜에 그쳤기 때문에 보편적인 입법 원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4번 선지, A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생명에 대한 외경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한다면 A에게 B의 물음은 유의미하지 않다. 맞는 말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1번 선지가 틀린 선지였어요. 5번 선지, 만약 B의 물음에 대해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물음이라고 판단한다면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질문이다라는 건 피터 싱어가 아니라 반박하는 철학자들의 판단이었죠. 이렇게 판단한다면 피터 싱어는 이에 대해서 해당 물음은 아니야, 그냥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것일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3문단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이 지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